자,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못된 사람이 못되게 살면서 결국은 어떻게 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보통 이제 나쁜 사람들은 뭐 천벌 받아가지고 망해야 한다, 신이 벌 줬다 이런 식으로 오인하기 좀 쉬운데 결국은 본인의 나쁜 습관 때문에 스스로 멸망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도 타락한 나라나 국가가 스스로 멸망하고 사라지듯이 인간도 좀 그런 면이 있어서 항상 이제 우리는 어떤 면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너무 이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착하게 살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뭐 너무 나쁘게 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못된 사람은 어떤 면에서 누가 봐도 저건 아니다, 저건 좀 악하다, 이런 사람들, 저건 너무 악한 가치관과 행동으로 사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을 대입해서 좀 들으시길 바라고, 또 결국은 그 본인의 악한 행동과 습관이 어떻게 이 사람의 인생을 치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번호 고르는 시간 5초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은 어, 자, 이 1번 사람은요, 뭐랄까, 돈을 많이 벌고 싶었던 게 인생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사람도 주위에 많고, 그리고 이루고 싶었던 어떤 꿈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꿈에 막아 낀 것처럼 자꾸 나쁜 애군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뭔가 이제 커리어를 바꿔야 했을 수도 있어요. 유난히 직업 변동성이 많은 요즘 같은 시대에 갑자기 커리어를 바꾸게 되는 거는 뭐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바꾸고 나서 이제 시대에 잘 적응된 인재로서 활동을 하면 좋겠지만 이 사람은 좀 그러기에는 좀 자꾸 나쁜 일들이, 불행한 일들이 생겨요. 구체적으로 볼게요. 용기가 없어집니다. 커리어를 바꿨지만. 그리고, 내면의 힘도 자꾸 약해지고, 뭔가 이젠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젠 삶을 살면서도 뭔가 내가 의도치 않게 일이 잘 풀리고, 진짜 우연치 않게 갑자기 뭔가, 운이 막 발복하고 돈도 잘 벌게 되고, 또 뭐, 하는 일도 잘 되고, 뭐, 그런 인생을 살 때, 사람들은 약간 착각하기 쉽잖아요. 아, 신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신이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기 쉽죠. 원래는 항상 도와주고 생해주고 계시지만, 유독 내 신상에, 내 육체가 이제 건강하게 되는 거를 좀, 뭐랄까, 도움받을 때, 유독 신이 생각나고, 신이 도와줬나 보다. 되게 운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유독
불행한 일이 많이 생겨요. 불운한 일이 생기고 전혀 뭔가 보호받지 못하는 느낌, 자꾸 재수 안 붙는 일이 생기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꾸 위축돼요. 무의식적으로. 아, 뭔가 이 일을 하게 되면 계속 이렇게 재수없는 일들이 반복될 거고, 나는 이렇게 박복한 인생을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살 텐데, 과연 내가 미래에도,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을 잘 꾸려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생기게 돼서 자존감이 자꾸 낮아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꿈이 좀 있었어요. 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하려고 해도 자꾸 재서 옮보는 일이 생겨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이 사람이 딸이 있는지, 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이번 생에 소울메이트를 만나서 딸을 낳아야 됐던 운명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소울메이트를 아무리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 가정을 지키기가 어렵고, 그 만약에 딸을 나중에 낳는다고 하더라도 좀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기 힘든 그런 아이로 양육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딸이 있을 수도 있고 미래에 딸을 낳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천년의 사랑이나 소울메이트를 만나는 것도 쉽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존재를 만났다면은 이번 생에도 잘 소중히 여기면서 유지해 나가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못돼 처먹은 인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선인연, 좋은 인연을 갖다가 하늘에서 바쳐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박복함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물질주의적인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울메이트를 만나고 만약에 딸이 생겼어요. 그러면 가난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좋은 인연을 만났으니까, 천년의 사랑의 인연을 만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천년을 이어온 만약 사랑이 있다면.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천생연분을 만났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치 있는 그 인연을 약간 몰라보고 마음에 굉장히 물질주의에 이제 찌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 눈앞에 있는 천년의 사랑보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1,000만 원, 100만 원이 아쉬운 사람이라 1,000만 원에 천년의 사랑도 바꿔먹을 엿바꿔 먹을 만한 그런 가치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좋은 인연이 오더라도 지키기 어렵고, 그리고 그 인연과의 이제 인생이 조금 물질적으로 덜 풍요로울지언정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부자이지만 악연을 만나서 고통받고 폭력에 노출되고 억지로 우울증 걸려가지고 억지로 살아남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누군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게 되면은 그건 나름의 굉장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신적인 풍요로움과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정신주의보다는 물질주의적인 사람이라서 그딴 인연 난 모르겠고, 당장 내 눈앞에 10만 원, 100만 원 버는 게 더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인연을 나타나더라도 이제 지키기 어렵죠. 이 사람이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는, 어떤 인연이 주어져 있을 때 롱런을 한다는 거는 그 약간
자기 이제 비슷한 에너지체끼리 모였고 나를 생해주는 에너지들이 선 인연인데 그 인연들을 몰라보고 그냥 뭐 지키기 힘들어하고 돈과 바꿔먹는 그런 심성을 가졌기 때문에 본인을 도와줄 만한 귀인들을 자꾸만 인생에서 커트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힘든 일을 헤쳐나가지 못하는 그런 성급함 보면은 이제 이런 선인연들이 임팩트가 없이 다가올 수 있는데 뭐랄까 내가 진짜 인생에 있어서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거나 힘들 때 한번 툭 쳐줘가지고 인생이 갑자기 딱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선인연의 존재들이 좀 보통 그런 인연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보다는 돈 버는 거, 물질주의적인 거에 가치를 뒀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 손절하는 것도 너무 쉬웠을 거고, 가정을 만약 꾸려도 버리는 것도 굉장히 쉬운 그런 성정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안 풀릴 때마다 혼자 개미지옥처럼 허우적대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꾸만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막상 돌아보면 자기를 도와주는 인연이 없거든요. 네. 그게 이 사람에게는 가장 큰 불행인 것 같아요. 미래에는 본인이 이렇게 선 인연을 다 끊어놨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가치를 좀 이었다면은 소울메이트를 만나서 아이도 낳고 알콩달콩 살게 되면 결국은 이제 뭐 물질도 점점 안정이 될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뭔가 부품 갈아치우듯이 인간도 이제 뭔가 그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사람한테 마음이 이제 혹해가지고 좋은 인연인지 나쁜 인연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연을 계속 맺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성격 때문에 결국은 미래에는 아무도 이 사람 곁에 남아있지 않아요. 뭐 이제 일을 바꿨다고 하더라도 그 업계에 쟤 되게 의리가 없다더라. 쟤 사람 사이에 정도 없다더라. 이게 보통 이런 물질주의적인 사람들은 이제 주위에서도 알아차리기 쉽거든요. 그렇잖아요. 너무 칼같이 뭔가 더치페이를 한다던가. 1원이라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티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이 사람은 뭐 베품이라던가 이런 거는 전혀 이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업계에서도 뭐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거나 이 사람이 뭔가 따뜻한 정에 이끌렸거나 이 사람의 그런 따뜻한 인간적인 인성적인 면모를 진가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다면 이 사람이 뭐 금전이나 커리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해주는 그런 인맥이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오히려 나쁜 평판, 그리고 이제 왕따, 그 업계에서 좋지 않게 좀 소문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결국 못 벌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으시는 일반 분들도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건 우린 모두 꿈이 있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꿈이 생길 거고 어릴 때도 한때 꿈이 있었던 적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없더라도. 근데 그 꿈을 이룬다는 거는 나의 능력이나 환경도 중요하지만 나의 인품과 인성이 기반이 돼 있지 않는 성공은 금방 무너지는 모래성 같은 거거든요. 이 사람도 그런 인간성, 인성이 좋았다면은 그 꿈을 만약 이뤘어도 이 사람을 이렇게 지탱해주는 사람이 많았을 텐데 인성이 대먹지 못하다 보니 지탱이 안 되고요. 또 이제 되게 좋은 인연이 이 사람에게 주어졌을 것 같아요. 소울메이트가. 근데 그 인연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일도 사랑도 쟁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눈앞의 이익, 그러니까 눈앞에 당장 내가 달콤한 것들, 당장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이익들은 미래에 내가 오만이라는 가치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그 숫자 5에 그냥 빠져서 그거 당장 손에 쥐고 안 놓으려고 하면 미래에 5만 배의 가치가 있는 거가 이제 내 인생에 주어졌을 때 그거를 잡을 수 있는 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요즘 유명인 분들이 뭐 이제 과거가 많이 까발려져서 뭐 이제 모를 줄 알고 그때는 또 사회가 또 그랬으니까 양육강식이 좀 더 좀 강했던 시대였으니까 그때 이제 했던 행동들로 인해 출세길이 막혀버린 그런 유명인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거짓되고 진실되지 못한 그런 유명인 분들이 약점이 잡혀서 하루아침에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경우도 좀 많잖아요. 이 사람은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왜 못됐다고 생각이 드냐면, 뒤에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중요시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의리나 사랑이나 이런 거에 가치를 두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당장 엿바꿔 먹을 수 있는 물질적인 그런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이 사람이 되게 못돼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런 인성이 이 사람이 나중에 꿈을 이루려고 할 때 마지막 그 타워 위에서 그거를 트로피를 잡아채려고 할 때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미리 무너지는 것도 좋겠지만 일부러 이렇게 이제 한번 보라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높은 곳에서 더 떨어져 가고 얼마나 으깨지는지 보라고 약간 장치해 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알리는 거죠. 얘가 이만큼 높지만 이만큼 떨어지기도 한다라는 거를 소문내려는 어떤 신의 장치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태는 좀 잘 사는 것 같고, 얌체처럼 사는 것 같고, 손에 일도 안 보는 것 같고, 그래서 더 막 화가 나고, 이제 뭔가 타격도 안 받는 것 같고, 못된 처먹었는데 벌도 안 받는 것 같고, 지 멋대로 사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게 이제 마일리지처럼 적립금처럼 추적돼서 결국은 이 사람을 치게 되는. 근데 그게 이제 신이 갑자기 내려오셔갖고 이 사람을 떠미는 게 아니고 본인이 자초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1번 뽑아주신 분들이 생각하는 그 못된 사람은 정말 못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봐도. 왜 여러분들이 이걸 뽑아서 보시는지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제가 이제 봤을 때는 겉으로는 이제 당당한 척 하지만 실상은 굉장히 자존감이 없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고 물질주의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나이 들수록 본인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물질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이 젊고 에너지가 넘치고 돈이 많고 부자인 사람들을 항상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다 나이가 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뭔가 나중에는 이제 높은 자리에 올랐더라도 은퇴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 내면의 가치를 이렇게 쌓아온 사람들은 본인이 젊음을 잃거나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은퇴를 해야 되는 시기에서도 그렇게 내면이 무너지지 않는데 이 사람은 많이 무너질 것 같아요. 항상 그 본인을 지탱했던 거는 그런 것들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더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네, 어쨌든 이제 1번 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본인이 자초하는 그런 성정으로 인해 이런 식으로
인맥 끊기고 돈 커리어 업계에서도 안 좋은 일 생기고 이렇게 이제 패배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제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살 것 같아요. 좀 안타깝네요. 네. 그럼 1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2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1번, 2번이죠. 2번 뽑아주신 분 그 상대는요, 어떻게 못됐냐면, 열등감이 진짜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비열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말을 반대로 하는 경향도 있어요. 이 누가 봐도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뭔가 비열하기까지 하고,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들을 되게 비도덕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도 잘해요. 그게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열등의식 때문에 그래요. 여미새, 남미새 기질도 있어요. 돈 욕심도 진짜 많아요. 끊임없이 본인을 괴롭혀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고 열등감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거든 뭐 타인이 가진 거든 본인이 다 하려고 쥐고 흔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열등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한번 되게 충격적인 연애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생긴 어떤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성정이 미친 구석이 이렇게 생겨났죠. 겉으로는 강한 척 하는데, 되게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열등감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을 부풀리려고 더 비열하게 살아오는 그런 성정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번 뽑아주신 분들이 이제 판단하기에 이 사람이 못됐다라는 거는 이런 성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싫어했던 것 같아요. 못됐다고 평가를 했던 것 같고요. 이 미래에 이 사람은 어떤 형식으로든 결혼을 하거나 법적으로 엮이는 어떤 인연이 생길 것 같거든요. 뭐 임신을 공격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본인이 공부를 이렇게 좀 하는 사람인가요? 본인이 원하는 공부를 하다가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 좀 이렇게 공부 관련돼서 조금 어떤 집착성도 이렇게 보여져서 어떤 학이나 학벌이나 공부나 이런 거에도 조금 인연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행위들을 했을 때 만나게 되는 인연이지 않을까. 임신수도 좀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결혼하게 되지만 이 사람이 그 사랑이 없어져요. 그 이제 그 결혼 생활에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배우자가 이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조금 볼게요. 이 사람의 배우자가 이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 사람은 이제 열등감을 이제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열등감. 그래서 항상 용기가 없고, 그리고 시작이 어렵고, 숨어 있고, 근데 자만하고 오만하는 그런 성정이 지긋지긋하대요. 뭔가 불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요리를 좀 안 하는 성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리에 특히 불만이 많은 것처럼도 보여요. 이 사람의 이제 상대는. 이 사람은 뭐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혼 위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카드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리고 이 사람이 공부랑도 조금 인연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공부를 하더라도 좀 뭐랄까, 이 사람한테 좀 옳은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이제 나쁜 좀 전공 쪽으로 이제 선택을 해갖고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일을 시작하기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일도 있고, 또 이제 학위를 따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그 일과 다른 일을 먹고 살려고 해야 할 수도 있는 흐름도 있어서, 이 사람이 뭐 학벌이나 학위 같은 거에 조금 뭔가 훈장처럼 사람들한테 뭐 떠벌리고 다니는 게 있다면 다 비 좋은 개살구라는 것만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서로 이 사람은 결혼하자마자 이제 서로 미워하거든요. 서로 미워하고, 또 이제 뭔가 금전도 안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혼수도 이렇게 들어와요. 헤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요리나 음식도 조금 제대로 섭취가 안 되는 거 보면은 좀 불건강한 그런 거를 막 먹고 마시는 것처럼도 보여서, 안 좋은 그런 거를 이제 먹으면서 몸을 혹사시키는 그런 모습도 조금 보여져요. 이 못된 사람이 미래에 어떻게 되느냐를 봤을 때는 이혼수가 들어오고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나 전공이나 그런 게 좀 옳지 못한 길로 들어서가지고 이 사람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고생해서 뭔가를 이룬 게 있더라도 그 방향을 틀어갖고 다른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옛날부터 이제 10년 전부터 AI가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많은 사자 직업들이 가치가 떨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 말을 들었을 때 비웃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그때 AI에 관심이 좀 많았어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납득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왔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가 아무리 뭐 좋은 직업이나 학위나 학벌이나 뭐 스펙이 있더라도 다른 일, 먹고 살려면 다른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어서, 선망받는 요즘 직업들이 천시되고, 이제 천시되는 직업들이 음지에 있던 직업들이 양지에 올라와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시대가 왔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일 뭔지 모르겠지만 좀 이제 인생에서 사라질 직업들,
별로 이제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길 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서 가는 쪽도 보여가지고 미래에 이제 먹고 사는 것도 그다지 뭐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이 사람은 지금 인생에 있어서 기도를 하면서 그저 버틸 뿐인 것 같아요. 지금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 조금 되게 지금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 신상에, 주위에.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살풀이도 하고, 기도도 하고, 스스로도 막 단련하고, 막 에너지도 막 정화하려고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보호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안 보호해주나 물어볼게요. 이 사람 왜 아무리 기도하고 살풀이하고 종교단체나 기도하는데 돈을 투입해도 왜 이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주냐?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열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정의롭고 옳은 사람, 용감한 사람들의 명예를 실추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음해하는 일도 많이 했고, 그 사람이 더 잘 나가고, 그래서 이제 좀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조금 이제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을 때 이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이나 그런 사랑과 빛을 전파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깎아내렸고, 그 사람들을 평판을 지하실로 끌어내리고 싸움을 일으켰고, 없는 말 지어내서 싸움 붙이게 만들고 모욕하고 뒤에서 이간질하고, 그리고 막 없는 말 지어내서 그 사람 평판 떨어뜨리고 완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허위 학력이라는 둥, 뭐 아니면 뭐 제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주도했다, 싸움 주도했다, 지가 먼저 해놓고 뭐 그런 식으로 그 매지션이 돼야 되는 어떤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 존재들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받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릴 때 그런 식이라서 제가 비열하다고 얘기를 해드린 거거든요. 그런 자기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안 들어줘요. 이게 사주상으로 봤을 때 관이라는 운이 나한테 직장운이나 명예운을 뜻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남의 관을 상하게 하는 사람, 남의 직장운이나 명예운을 상하게 하면은 나의 관도 치게 되는 게 이치예요. 에너지 흐름상. 그래서 아무리 내가 화가 나고 억울하더라도 남을 똑같이 내가 공격하고 평판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결국은 내 관도 치게 되는 거라 미래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물론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보통은 이제 특히 동양에서는 서로 욕을 하게 되면 똑같은 사람으로 폄하되기 쉬운 그런 분위기잖아요. 어쨌든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남을 이렇게 깎아내렸어. 매지션이라는 존재는 그 이제 인간의 능력을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는 신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이 매지션의 카드의 이 의미는. 그래서 이제 이게 태어난 목적이 신과 함께 해서 신기를 가지고 세상을 더 밝게 좋게 만들려고 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이 사람이 짓밟았어요. 그 영혼들을 뭐 굳이 타겟해서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워낙 성정 자체가 비열하게 남의 뒤에서 음해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이런 매지션 같은 존재를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제 폄하를 했던 거죠. 결국은 본인이 그렇게 남의 관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 관을 지키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신이 되게 공평한 게, 뭐 돈을 내고
뭐 시주를 많이 하고 뭐 가서 뭐 템플스테이 하고 108배 하고 참선하면은 내 가진 까르마나 업을 없어지게 할 수 있다는 착각들을 하는데 본인의 이런 나쁜 성정이나 나쁜 생활 태도나 습관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안 도와주시거든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보다 조금 잘나고 괜찮은 사람들을 폄하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성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그 본인의 나쁜 열등감이 결국은 열등한 존재로 격화시키게 되는 거죠. 난 맨날 열등해. 나는 약자야. 나는 힘없어. 제가 못된 사람이야. 본인이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척 하면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열등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양육강식 시대에 그냥 곤충처럼 그냥 동물 발에 짓밟혀도 보이지 않는 그런 조그만한 존재처럼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 열등의식을 가진다는 거는 내 영혼이 쪼그라드는 있는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 영혼이 너무 상처받고 내 스스로를 격화시키지 않아야 돼요. 이 사람을 보면서 항상, 상기하면서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뭐 학계에서도 그렇고 뭐 심리 학계에서도 그렇고 종교 공부를 하다가도 나를 사랑하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열등 의식으로 내 영혼이 쪼그라들게 되면은 결국은 본인의 열등 의식을 풀기 위해 이런 객기를 부리게 되고 결국은 되게 열등한 존재로서 생을 마감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라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찌 됐든 이번 분들은 이 사람이 왜 못됐다라고 평판을 내는지 조금 알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아시면 좋겠는 게 이 사람이 열등의식 때문에 그런 거고 옛날에 한번 굉장히 열등의식을 가지게 만들 만한 어떤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본인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한테만 사랑에 빠지고 끌려다니는 것도 일부는 본인 인생 책임이거든요. 자기 팔자 자기가 꼰다고. 그러니까 나를 자존감 깎아내리고 열등 의식을 휩싸이게 하는 존재가 있으면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면은 당장 끊었어야 됐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 못했던 게 가장 큰 문제였지 않을까. 결국은 본인이 미친 정신이 약간 미쳐가지고 주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객기를 부리면서 결국은 본인 인생도 망하고 결혼했을 때도 배우자랑도 관계를 망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 살아온 거는 맞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불행해질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참선하고 뭐 종교를 바꾸고 11조를 내고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쳐도 절대 신은 이 사람의 기도를 도와주지 않아요. 계속 불행하고 나쁜 일이 생길 거고 신상에 안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옛날에 본인이 그렇게 그런 인재, 신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들의 신상을 자꾸 깎아내리고 되는 일도 안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럼 이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못된 사람은 그 마주할 인생이 망하게 되는 부분은 쪽팔리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좀 좋지 않은 그런 일이 생겨서 가족들도 얼굴 들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는, 자기의 재능을 뽐내기 힘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자체는 이 사람이 뭔가 무리를 일으킨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굉장히 자유롭지 않은 상태예요. 본인의 능력을 자유롭게 펼치면서 있을 수가 없어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업계에서도 잘 나가는 배우분들도 과거에 악행 같은 게 이제 까발려지게 되면은 갑자기 잘 나가려고 하다가도 그 사라지곤 하잖아요. 이 사람도 좀 그런 상태인 게 아닐까. 그래서 가족들도 얼굴 들고 살기가 창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가정을 꾸렸을 때도 그 사랑이 좀 이제 열정이 많이 식게 되고 사랑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비도덕하게 살아온 것 같고 굉장히 싸움을 일으키면서 살아온 인생처럼도 보여요. 앞으로 이 사람은 돈이 얼마나 있건 재능이 얼마나 있건 그 재능과 돈을 펼쳐가지고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명예가 완전히 바닥을 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떤 업계에서든 그 업계는 좁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그 누가 봐도 상도덕에서 어긋난 그런 악행들을 저지르고 살았다면은 아무리 돈이 있고 재능이 있어도 그 살아남기가 힘들죠. 이 사람은 좀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났는지 모르지만 가족들도 이 사람을 기피하고 쪽팔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보면은 이 비도덕적인 말종 같은 그런 어떤 부분이 들키게 되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가족들이 쪽팔려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여요. 항상 불행해요. 가정에서도 나쁜 일이 있지만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절대 평화롭지가 않아요. 평화를 즐길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 어떤 뭔가 이제 나쁜 건 나쁘다, 옳은 건 옳다 하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이 사람의 악행이 까발려진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못된 짓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그 먹고 살고 그 뭔가 이제 꿈을 이루려고 하고 그 업계에서 뭔가 활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새싹을 좀 놔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리를 일으킨 존재인 것 같고 그 못된 짓이 그냥 단순히 애교 수준이 아니고 누가 들어도 이제 나쁘다. 저거는 저 사람은 진짜 범죄 수준 아니야? 라고 할 정도의 나쁜 짓들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많이 상처를 받았던 그런 것도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무리를 일으켰고
있고 그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재능이 있고 돈이 많아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게 아닐까.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면 주목받기 힘든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더 도태되기 쉽죠. 소문이 금방 나버리는 게 지금의 세상이니까. 나비 효과처럼 남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의 악행이 결국은 파장을 일으켜서 이 사람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엄청나게 쳐요. 일을 잘못했지만 10배가 돼서 이 사람의 파도처럼 덮치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앞으로 잘 풀리냐라고 물었을 때는 신이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을 거래요. 항상 좀 불행하고 애군이 끼고 나쁜 일이 생기고 겠고 뭔가 이제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 그리고 약간 뭔가 이제 이 사람을 공격하려는 사람도 있고 약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이제 뭔가 평화롭고 안정되게 살기가 힘든 것처럼 보여요. 기적 같은 일은 이 사람 인생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뭔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돈을 벌려고 하지만 그 비즈니스라는 것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끼칠수록 그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신뢰를 주는 기업을 운영하기 힘든 그런 평판으로 보여가지고 비즈니스에서도 좋지 않고 돈도 좀 뭐 투자를 하거나 돈을 벌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 주위에서 이제 소문이 돌아요. 야, 쟤 거 팔아주지 마. 쟤 되게 옛날에 무리 일으켰잖아.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에서 두고두고 회자돼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뭐 판매를 하던 뭔가를 하려고 해도 악순환인 거죠. 이 사람의 평판을 끌어올릴 방법이 안 보여. 워낙 범죄였어가지고. 그래서 얼굴 들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본인뿐 아니라 이 사람의 가족에게도. 가족들이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래요. 자만하지 말고. 쪽팔린다고. 진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하는데 그게 과연 옳은 길이냐고. 네가 가는 일은 옳지 않은 길인 것 같다고. 자만하고 오만하지나 말으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피해자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 사람이 돈을 떼먹었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돈으로라도 갚고 싶대요. 본인이. 다시 본인이 그리고 이제 정신이나 우울에 빠지게 만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도 치유해주고 싶고 돈으로라도 보상을 해주고 싶고 건강하게 해주고 싶고 좀 반성하는 거는 이렇게 보여요. 하지만 신은 도와주지 않아요. 왜 도와주지 않는지 물어볼게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그런 고생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정돼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인생의 팔자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이 고생을 통해 어떤 인간이 되는지 볼게요. 어쨌든 이 사람을 도와줄 의향이 없고,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이 가진 팔자처럼도 보여요. 팔자처럼 보이고 본인이 나쁘게 살아오고 악한 짓을 했을 때 결국은 모든 걸 잃게 되는구나 라는 그 경험만 있다면은 그 경험만으로도 이 사람이 다음 생엔 나쁜 짓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고통받는 거에서는 무심해질 거래요, 신이. 망하는 것도 이 사람이 자초한 일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본인이 깨달아야 하니까 아프면 아픈 대로 냅둘 거라고. 이 사람은 반성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신은 반성했구나, 내가 도와줄게가 아니에요. 더 아프고 더 힘들어 보래요. 네. 이 사람 못됐어. 업계에서도 좀 좋지 않나요? 인생에, 이 삶에 축복을 주는 인간이라기보다는 불행을 좀 안겨주는 영혼처럼 보여요. 이 사람이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어, 그 얼굴 없이 운영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 이만큼 잘났어요, 이만큼 뭐 경력이 있어요, 이만큼 뭐 잘해요 라는 그런 거에서 벗어나고 일단 건강관리 하면서 좀 쉬엄쉬엄 하면서 좀 도끼 빼고 일을 해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뭘 해도 망한다고 그러거든요. 이 신이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일을 하든 정의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사람들에게 공정함과 보호를 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이 카르마에서 그나마 조금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꽃향기처럼 이제 향기로운 일을 하게 되면은 네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대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공정공대하게 이끌어주고 또 이제 마치 이제 향기가 나는 것처럼 인생을 좀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일들, 그런 일들을 기반으로 뭔가 사명감으로 일을 하지 않고 본인의 이익, 이득, 자만심으로만 일을 하려고 하면 계속 나쁘게 돼요. 인성 자체가 되게 욕심이 많아요. 근데 이게 불안증이 많아서 또 그렇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 선과 악을 잘 몰라서 또 그런 것도 있고, 정신이 조금 우울한 것도 있고, 좀 친구들한테 좀 당했던 게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뭔가 이제 올바른 가치관을 이렇게 주는 주위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거나 뭔가 나쁜 짓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너무 정도를 지나쳤지, 이런 거를 뭔가 스스로 자각을 못하면 옆에 친구들이라도 이렇게 좀 경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해주는 친구도 없고 정신도 우울하고 울적하다 보니까 정신병적인 어떤 불안증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불안증이 진짜 이제 그냥 단순히 불안해, 모르겠어, 힘들어가 아니고 진짜 완전 정신이 약간 돌아가지고 이렇게 좀 하는 것도 있어서 불안해서 더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애정결핍도 굉장히 심하고 욕심도 많고, 그리고 인생 자체가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인생처럼도 보여요.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는 사람들을 리더로 이끌어주고 눈에 이렇게 띄는 일을 해야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일을 했을 때 사명감을 갖고 좀 이제 내가 좀 겸손하고 내 능력만이 아니고 그래도 신이 도와주셔서 신의 능력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겸손한 마음만 있었더라면, 자만하지만 않았더라면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것 같아요. 그 신이 좀 뭐랄까 이제 신들이 좀 선신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했으면 좀 나았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정신병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남에게 범죄 저지르는 건 자체가 악마짓이잖아요. 신을 기만하는 행위인 것도 맞는 거잖아요. 내가 신을 올바르게 믿고 세상을 좋게 만들려고 했다면, 좋은 신처럼, 선신들처럼 그런 가치관만 있었더라면 이 지경까지는 안 왔다. 이렇게 보여요. 이 카르마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대요. 지금 사는 곳에서도 벗어나야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너무 무리를 일으키고 평판을 이게 떨어뜨리게 되는 일을 해가지고 쭉 팔려가지고 가족들도 이 사람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아가지고 안 돼요. 빌어먹고 살아야 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잘 되지가 않나요. 잘 될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 안 되죠. 벗어나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정공대한 일,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일, 그리고 좀 사람들의 인생을 좀 이렇게 풍요롭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일, 아니면은 다 하등 쓸모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여요. 네. 네, 그럼 3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